그냥 토지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수입이 안 나잖아요. 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생각할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생각할 것이다.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어디를 가느냐? 이제 2020년이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2020년은 일단 끝났어. 2021년을 갈 건데, 여러분들은 2021년 어떤 투자를 꿈꾸고 있나요? 상가 투자, 독자님 따라하기. 행사님 뭐 이렇게 계속 따라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상가 투자도 얘기하고 있고, 토지 투자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김재용님께서는 꼬마 빌딩 하고 싶다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어디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돈이 풀릴까요? 그렇죠. 김교호님, 빙고.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서 돈이 풀립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맞아요. 그렇다면은 내년에 토지 보상으로 얼마가 풀리죠, 여러분들? 네. 신의 표정님, 빙고. 토지 올해 6조 원 풀렸어요. 6조 원. 내년에는 역대급으로 50조 원이 풀린대요. 50조. 내년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전국에서 풀린 토지 보상금이 6조 2,3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5조 원이 수도권에서 풀렸다.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이 박차를 가하면서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보상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상당액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 수도권 부동산을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그 돈이 다시 어디로 갈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다시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한번 해보니까는 참 재밌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전국에 6조 2,300억 원이 풀렸는데 대부분 5조가 지금 어디서 풀렸다? 수도권에서 풀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3기 신도시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개시하려면 토지 보상을 서둘러야 하며 빠르면 연말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절차상 보상 완료까지는 다소 필요할 전망이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죠.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 토지 보상금이 약 50조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섣부른 판단이다. 물론 50조가 한 번에 풀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풀었죠, 지금. 일단 정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금고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으니까는 이게 한 번에 될 확률은 좀 적긴 하겠다라는 거죠. 토지 보상금은요, 주식과 부동산에 납부할 이유 없으며 집가 상승이 유력하대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다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그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효과와 집가 상승의 기대를 감안할 때 토지 보상금은 주변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이라고 매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에서 보상을 받았어. 자, 그럼 주변이라 그러면 과연 그게 남양주일까요? 서울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까 대토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대토로 넘어가는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대토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토지를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야, 너 돈 받고 가지 말고 여기서 살겠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토를 하기보다는 돈을 받고 나서 다른 토지로 가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 이후 집행된 LH공사의 토지 보상금 약 53조 원 중 대토 보상은 약 2.6조 원으로 5%에 불과했고 대토 보상을 선택 비중은 2.4%에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상을 받았던 분들은 많이들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내년에는 역대급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장이 어떻게 된다?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지금은. 지금 정부에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아파트 투자하지 마. 아파트는 죽어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토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토지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수입이 안 나잖아요. 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생각할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생각할 것이다.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어디를 가느냐? 제 생각에는 근린 상가로 가는 게 아니고 근린 시설, 꼬마 빌딩으로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월세가 나오는 토지, 꼬마 빌딩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이러한 식으로 돈이 풀리겠구나, 내년에는 이런 투자처를 알아봐야겠다, 또 투자 좀 작더라도 월세가 나오는 꼬마 빌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많이 매입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도. 부동산 경매 봐도 저는 근린 시설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수업 때도 자주 얘기 드리는 거 있죠. 월세 세팅을 해야지만이 버틸 수 있다. 토지를 매입을 했어. 근데 거기서 맨날 이자만 나가. 그러면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버티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 상승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몇십 프로씩 오지 않죠. 하지만 꾸준한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월세가 나오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담아놓은 건물들 보면은 거의 다 근린 시설에 대해서 많이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매 물건이 있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손품을 먼저 팔아보거든요. 손품을 팔아서 내가 한번 가볼만 하겠구나, 안 가볼만 하겠구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근린시설, 꼬마 빌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가 좀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 신축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분명히 토지에서 상승률은 좀 더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자, 첫 번째로 2021년도에는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릴 것이다. 그 토지 보상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토지를 보상을 받았던 분들은 투자하는 곳은 분명히 부동산 쪽으로 아니면 주식 쪽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서 토지 투자를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이 돈을 그냥 썩혀 두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를 선행 학습이 나온 거죠. 그러면 토지를 사면 오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토지를 갈 것이고,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 토지가 아닌 수익형 부동산, 근린시설, 빌딩으로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